안녕하세요. 김은실입니다. 오늘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네요. 진짜로. 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페미니즘 연구원에서의 페미니즘 예술 문화의 기능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사실 맨 처음에 이 제목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연구 안에 미술 혹은 문화예술은 어떤 기능을 갖는가 좀 사실은 이 제목 고쳐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좀 그냥 놔뒀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는 제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페미니즘 연구에서 미술 혹은 문화예술은 기능을 갖기보다 페미니즘 연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적 내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이게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아침에 혹시 저에게 부탁한 게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기능? 이런 걸 부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예술이라든가 문화는 페미니즘 이론 혹은 페미니즘 내에서 어, 어떤 식의 사실은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그리고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재생산하고 그리고 동시에 사실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공간들을 열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페미니즘은 정치와 맞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특히 이제 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영역을 갖고 있어요. 대학은 철저하게 분과 학문별로 대학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학이 지금 제가 있는 이대에는 지금 분과학문처럼 대학원에 과로 있습니다. 이 과로 여성학과가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지난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문은 분과학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술에 있는 페미니즘을 하는 미술가하고 여성학과에 있는 교수하고는 엄청난 거리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학과 내에서 페미니즘 미술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은 가능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학에서 여성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페미니즘 예술 혹은 미술이 페미니즘의 이론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 개념들을 확장시키는가에 대해 이제 뭐 강의하거나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키키 스미스라고 다 아트 하시는 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미니즘이 어떻게 기존의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예술에 대한 범주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방식의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은 오랫동안 어떻게 문화가 젠더 위계를 구성하고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게 혹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제 추동되어 가지고 페미니즘 아트가 이제 되기도 하고 또 페미니즘 아트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개념들이 페미니즘 내로 들어와 가지고 페미니즘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정치적인 지평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페미니즘의 역사 속에서는 너무나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페미니즘 예술은 또 독립적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페미니즘 예술이 사실 페미니즘 예술가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들은 굉장히 많은 페미니즘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에서 군위안부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미투라든가 이런 식의 강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군위안부에 대한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 군위안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근데 군위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군위안부를 그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군위안부의 증언집을 읽고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싶어서 왔다. 미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옵니다. 미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투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에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은데 페미니스트 아티스트가 되는 것은 또 어떠한 것인지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페미니즘 혹은 여성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지식과 정치적인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과적인 학제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공간에서 페미니즘은 어떤 언어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화적 동일시가 갖는 어떤 권력 작용, 쾌락이라든가 위험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과 학문 내에 위치한 페미니즘은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성주의적인 연구의 요구와 페미니스트의 질문들은 어떤 각각의 분과 학문 내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어떤 적대감을 보이고 그리고 굉장한 몰이해를 보입니다. 아마 여기에 페미니스트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마 돌아가시면은 전부 다 각각의 과에 있고 각각의 연구소에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 연구소가 페미니스트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페미니스트들을 각각의 분과 학문에 혹은 각각의 과에 한 명씩 지금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과를 도전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한 과에 한 명의 페미니스트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없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채용되고 있고 소비되고 있고 배치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이 지금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데 이 페미니즘이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뭐 거의 1970년대부터 이제 페미니즘 시작됐고 대학에서 가르쳐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을 시작하는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혹은 어떤 아티스트들은 가장 먼저 시작한 유일한 페미니스트가 되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에 접근을 합니다. 사실 페미니즘의 어떤 역사, 페미니즘의 어떤 실천들에 대한 이 어떤 기억 상실 혹은 항상 당대에만 태어나는 이 페미니스트들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또한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투의 국면은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 특히 여성 예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 특히 여성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은 예술가 개인들의 문제보다 사회적 문화적 관행들이 여성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미투 과정들이 알게 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부장제적인 사회 관행들, 성적 불평등,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권력과 폭력이 욕망이라든가 쾌락 그리고 이성애적인 어떤 그 관행들과 결합돼 가지고 폭력이라든가 권력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면서 여성 예술가들을 예술의 영역 밖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기원과 해결은 예술가 혹은 예술가들의 내적 성찰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성평등 문제를 예술가들이라든가 예술계에 속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예술계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예술가에 적합하게 어떤 예술 분과에 적합한 어떤 성폭력 교육 혹은 어떤 미투의 어떤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러한 미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특정한 어떤 예술 분과 혹은 예술가들의 어떤 성찰이라든가 어떤 반성 혹은 어떤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러한 식의 어떤 문제들은 어떤 사회와 문화, 역사 속에서 작동하는 어떤 성차별, 가부장제의 권력 관계의 결과이고 그것은 예술 창작 과정 그 내부에 깊이 침연되어 있어가지고 예술 행위 그리고 예술 작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이 어떤 권력 작용이라든가 어떤 정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입되어 있는 이 어떤 이런 성차별적인 혹은 가부장제적인 권력 관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저는 훨씬 이거는 시민적인 어떤 개입들을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예술가가 갖고 있는 특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 미투 문제 같은 것도
사실 페미니즘 연구에서 예술이라든가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어 왔는가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과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예술, 문화가 의미를 번화시키고 새로운 정치적인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인식의 새로운 매개체 혹은 경험의 에이전트로 위치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사실은 페미니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는가, 그리고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에 지금처럼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일반 여성들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치화하고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을 갖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는가, 그리고 페미니스트적인 인식론과 시각 방법론은 어디서 이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슈들이 사실은 질문되고 토론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이 예술가들이 페미니스트가 돼야지만 사실 페미니즘 예술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많은 예술가들이 페미니즘을 배워가지고 사실은 페미니즘 예술을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페미니즘을 배우면서 스스로 페미니즘을 하는 어떤 에이전트라든가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때 예술가들은 사실은 페미니스트가 되는가, 그리고 예술가가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의 아트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 다 이제 페미니즘의 어떤 페미니즘 아트 역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70년대 이제 페미니즘의 제2의 물결과 함께 이제 페미니즘의 그 어떤 그 예술 문화 운동이 이제 시작됐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 페미니즘의 어떤 운동 그리고 페미니즘 이론과 함께 어떻게 페미니스트 아트들이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성 영화제에서도 이제 페미니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70년대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정말 레볼루셔너리하게 이제 어떤 미술의 관행들을 혹은 미술의 어떤 범주들을 그리고 미술을 하는 어떤 방법론들을 어떤 주제들을 이제 그 변화시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페미니스트 문화나 예술은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같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 제2의 물결에서 예술이나 문화는 여성에 대한 상징과 의미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회적 텍스트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술적인 텍스트나 문화에 도상적으로 표현되는 여성을 해체하는 작업,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작업, 의미를 전체시키는 새로운 재현의 방식,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여성성, 아름다움에 대한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한 페미니스트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작용을 통해 특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텍스트로서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주요한 의미 생산자가 되지 못하는 어떤 여성 예술가, 여성 문화 창작자에 대한 논의가 페미니즘 제2의 물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수잔 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페미니즘 예술은 성차별이나 가부장제적인 어떤 문화와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해 왔습니다. 페미니즘 예술은 여성과 소수자 여성들에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회와 공간을 창출했고 정체성에 기반하는 정체성 예술과 액티비스트 예술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미니즘 이제 그 예술은 키키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키키 스미스는 키키 스미스의 그 작품 자체가 또 굉장히 레볼루셔너리한 작품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은 페미니즘 운동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이 다루는 많은 주제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페미니스트 운동은 어마어마하게 무엇이 아트인가라는 범주를 확장시켰고 아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술을 한다는 담론 속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라는 것을 확장시켰다. 내가 생각하기에 페미니스트 운동은 광범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하나의 특정한 성별만이, 그러니까 흔히는 이제 남자만이 창조적인 존재였죠. 남자만이 창조성을 이제 몸에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이 창조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어떤 해방적인 이제 이론들이 여성만이 아니라 모두들 소수자까지 전부 다 창작하는 혹은 창조하는 존재로 다 바뀌었다. 페미니즘 또한 여성만이 아니라 모두를 이제 창조하는 존재로 이제 바꾼 것이다.
사실 페미니즘 70년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들이 다룬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아트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여성의 어떤 성기들, 그리고 어떤 여성의 몸, 그리고 어떤 여성의 경험을 재현하는 이제 수많은 방식들. 사실 이제까지 그것은 아트라고 간주되어지 않았던 것들을 사실은 아트의 영역으로, 그리고 그러한 그 아트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트의 범주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치적이고 전복적이고, 또한 사실 이제까지 그랬을 때 아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프레임을 깨는 거,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인식의 지평, 지식의 지평을 넓혀버리는 거. 사실 우리한테 있어서 이 페미니스트 아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군위아부 문제를, 미투의 문제를, 성폭력의 문제를, 그리고 아내 구타의 문제를, 그리고 요즘 젊은 학생들이 당하는 뭐 데이트 폭력, 그 다음에 디지털 이제 그 어떤 성폭력, 그 다음에 이제 탈코르셋 이런 식의 그 이슈들을 만약에 아트로 다루겠다,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실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소재의 문제가 아니고 페미니즘에 있어서는 사실은 무엇이 아트일 수 있는가? 만약 이것을 아트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도전하는가 하는, 사실은 새로운 가치라든가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틀이라든가 프레임에 대한 도전으로 사실 페미니즘 아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러한 그 페미니즘 아트라고 하는 이 프레임, 그 다음에 어떤 주제, 그 다음에 어떤 무엇에 도전하는가, 그 다음에 도전했을 때 갖게 되는 사실은 엄청난 권력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 사실 페미니스트 아트가 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억압성, 종속성, 두려움, 공포를 다루지만 동시에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도전과 정치성과 사실 용기와 이런 것 또한 다루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다루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범주가 여성을 많이 다루는데, 여성이 무엇인가라고에 대한 이제 생각. 사실 지금 이제 페미니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면 또 가장 이제 핫한 것, 그다음에 가장 곤혹스러운 이제 논의가 사실은 여성에 대한 이제 논의예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범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들이 다 여성인가? 이들이 다 여성애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층 여성, 중간 계급, 워킹 클래스, 흑인, 아이, 성매매 여성, 무슨 미만년 여성,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여성들을 어떻게 여성으로 정의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 여성들의 문제를 굉장히 도전적이고 정치적으로 푼다 그랬을 때 이 여성이 갖고 있는 무엇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지금 한국에서 아마 이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에 어떤 때 아트를 어떤 저쪽에서 하는 건 굉장히 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스트를 만나가지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이제 합니다. 사실 아마 페미니즘 아트, 아마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봐도 1970년대의 페미니스트 아트와 1980년대 페미니스트 아트, 1990년대 페미니스트 아트, 그리고 페미니즘 아트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적인 틀이 굉장히 바뀌어져 왔던 걸 아실 겁니다. 사실 70년대는 사실 페미니즘 아트라든가 여성주의 이론에서 여성이라 그러면 종속받는 어떤 존재로서, 그다음에 억압받는 존재로서, 그리고 시스터후드로서의 여성,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시스터후드인가? 우리가 다 같은 여성인가?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이 동등해? 흑인 여성과 제3세계 여성이 동등해? 민족 해방을 주장하는 여성과 지금 미국의 여성들이 동등해? 사실 이 수없이 나눠져 있는 이 여성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성이 굉장히 많은 차이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페미니즘은 이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내는가? 이 차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은
차이가 더 많을수록 더욱더 불행하니까 우리는 더 불쌍한 여자를 여성으로 간주하겠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너만 억압받는 거 아니야? 난 더 억압받아. 나는 여성이고 가난하고 흑인이야. 난 세 가지 억압 조건이 있어. 너는 여성이고 뭐 가난만 하잖아. 넌 두 가지 조건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은 더 피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성들이 누가 더 진정한 여성인가, 더 피해받는 여성, 누가 더 많은 피해를 갖고 있는가는 피해 경쟁 같은 이제 그런 식의 구도를 갖게 되면서 이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굉장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식의 억압적인 혹은 종속적인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들, 이 여성들은 그럼 서로가 대화를 못할 것인가? 이들은 여성이 아닌가? 굉장히 다른 식의 조건을 갖고 있는 이 여성들의 이 어떤 범주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랬을 때 여성을 추상화시키면 시킬수록 사실은 노동 계급이면서 흑인이면서 나이 든 여성하고는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나이 든 여성, 흑인 여성, 뭐 성폭행 당한 여성을 만약 다루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사실은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방식으로 그 여성을 다루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여성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맞물리면서 억압성과 폭력을 당하게 하는 구조들을 이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갈수록 여성에 대한 연구들, 여성에 대한 작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어떤 때는 아카이빙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예술 작품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체화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항상 억압받지 않고 어떤 때는 굉장히 행복한, 그리고 억압받는 조건들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는 그런 식의 여성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한국에서 저는 이 여성학이라든가 페미니즘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들 뭐라 그래요? 학제간 혹은 다학제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학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뭐 여성 연구를 하는 사람, 아티스트, 문학, 뭐 어떤 때는 이제 막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체 기술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몸을 이제 굉장히 또 다른 방식으로 보잖아요. 몸이 갖고 있는 굉장한 어떤 생체 권력적인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학제간으로 전부 다 나눠 가지고 굉장히 그 학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어떤 면에서는 적응을 시키는 방식으로 페미니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페미니즘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전문가주의로 나누어진, 그래서 논문을 쓰고 있는 방식으로 페미니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예술 또한 아주 예술의 분야에서 예술가들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어떤 페미니즘 예술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이제 제가 좀 하면서 사실 이 대학 내에 분과 학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틀 속에서 사실 페미니즘이 굉장히 박제가 되고 있고 페미니즘 예술 또한 굉장히 박제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그리고 추상적인 지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이런 데 대한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고,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성 연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여성 연구에 대한 논의,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접근,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접근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국지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 방법론 혹은 접근이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 페미니즘의 어떤 이론, 페미니즘의 개념, 페미니즘의 예술에 대한 어떤
역사를 어떤 망각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은 페미니즘을 나는 버틀러의 페미니즘을 해. 나는 뭐 쉴라 제프리의 페미니즘을 해.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버틀러의 페미니즘도 쉴라 제프리의 페미니즘도 페미니즘 역사 속에 어떻게 특정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지금 다 버틀러의 페미니즘, 뭐 쉴라 제프리의 페미니즘, 무슨 맥키런의 페미니즘 이러한 방식으로 마치 막스 무슨 뭐 굉장히 오래된 남성의 어떤 역사들이 남성들의 지식들이 구축되어지는 방식으로 페미니즘 역사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막스 베버를 연구해, 나는 막스를 연구해처럼 나는 버틀러를 연구해, 나는 누구를 연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이런 식의 어떤 페미니즘 역사에 대한 어떤 잊어버리기 혹은 페미니즘 역사를 추상화하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페미니즘 아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